이 개띠는 이제 오행으로 토죠. 토인데 토는 제가 항상 이 카멜레온 같다. 그래서 순수한 오행의 성질을 띠지 않고 옆에 오는 오행이나 운에서 오는 오행이 어떤 것이 오냐에 따라서 이 토가 수시로 바뀐다. 그러니까 목화토금수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토가 가장 힘든 거다. 그래서 천간의 토는 순수한 토작용을 하는데 지지는 그렇지 않아요. 지지는 체용의 변화가 강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이 진술충미를 지지에 까신 분들은 푸는 게 고난이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개띠죠.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약 한 50분 동안 이제 개띠를 봄, 여름, 가을, 겨울이죠. 이렇게 계절별로 나누고 12달로 나누어서 풀 거예요. 인월이면은 절기상 제가 입춘과 우수에 해당한다고 했죠. 그래서 약 2월 4일경부터 3월 4일경에 태어나신 분. 근데 이제 경이라고 하는 것이 해마다 절기는 하루에서 길게는 3일씩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보는데 아직은 인월이면 추운 계절이에요. 입춘이 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절기상 입춘이지만 춥다. 그래서 수의 기운을 많이 갖고 있어요. 입목은 목이잖아요. 목인데도 목다운 기질을 발휘하지를 못한다. 그래서 이 목이 기질을 제대로 발휘하려면은 이 따뜻한 사오미 화국이 와주는 게 좋아요. 근데 단지 이제 이 인목이라는 것이 흉신일 경우, 이제 목이 과다한 것을 얘기하죠. 원국에. 목이 과다할 때는 이 목이 흉신이겠죠. 근데 사오미로 가면 목이 더 따뜻해지면서 활동력이 강해진다. 그런데 이 인목이 예를 들어서 강하지 않을 때는 화국이 오는 게 일단은 좋아요. 그래서 지지는 제가 이제 사회적으로 행동하고 이러는 성질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천간은 정신적이고 지지는 행동 반경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는데 어떤 이제 인술이죠. 그러면 인술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뭐 특징이 없어요. 이거는 목국토로 봐야 돼요. 이것도 인목도 양목이고 술토도 양토잖아요. 그런데 뭔가가 하나씩 건너뛰어 있죠. 목국토 관계인데 올해는 이제 을사잖아요. 을목이 사화에게 지금 생을 하고 있어서 사화의 힘이 막강해진다. 그런데 여기에 사화가 오면서 목생화, 화생토 교역이 되죠. 그래서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는데 천간에 혹시 이제 갑목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갑술 이렇게 되면 이게 목국 토가 되겠죠. 그래서 토가 이제 고립형태가 되는데 올해에 사화가 오면서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해서 교역이 돼서 이 고립된 것이 해소가 된다. 그런데 또 특징이 뭐 있어요? 올해 사화인데 그러면 사술 귀문이 되겠죠? 귀문이 되는데 이런 때는 귀문살로 보면 안 돼요. 원국에서 귀문이 있을 때는 해석이 되지만 운에서 온다고 해서 그게 귀문으로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운이라는 것은 이건 더군다나 세운이잖아요. 세운은 올 한 해 그냥 흘러가면 끝이에요. 그래서 귀문살이 작용하려면 원국에서 항상 자리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제가 또 이게 풀기가 힘든 게 월지가 인목인데 이 인목이라는 것이 흉신이냐 길신이냐에 따라서 이 사화가 좋게 작용할 수도 있고 나쁘게 작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사화가 목이 강하신 분들은 올해부터 이제 사오미잖아요. 사오미로 오면은 좋겠죠. 나쁘지 않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목이 약하고 지금 인목이 이제 월지는 힘이 막강한 자리예요. 그런데도 목이 하나밖에 없으면 이게 만약에 인목이 길신이라고 하면은 불리하겠죠. 화가 설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고 또 올해 이제 사화면은 어떤 형태예요?
인사형이잖아요. 이런 때는 형으로 읽으면 안 된다. 그냥 순수하게 화로만 봐라. 근데 또 이런 게 있어요. 일지에 만약에 신금을 까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가 돼요? 인신충이 되겠죠? 이런 사람들은 살면서 항상 사고수, 수술수, 흉터 이런 것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 인목과 신금은 인신사에는 역마라겠죠? 그 역마성이 강하게 띄기 때문에 움직이고 활동하고 특히 교통사고를 조심해야 돼요. 근데 올해 사화가 오잖아요. 근데 인사신 형살이라는 것이 같이 붙지 않고 뭐 만약에 시지나 연지의 인목이고 시지에 만약에 신금이다 그럼 떨어져 있잖아요. 그 올해가 사화가 오니까 그냥 세 개 붙여서 인사신 형살이라는데 그런 때는 형살작용이 안 돼요. 인사신 형살이 작용하려면 항상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된다. 월지 뭐 일지 뭐 월지 연지 이렇게 붙어 있을 때 나머지 한 가지 사화가 왔을 때는 인사신 형살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월지와 연지 이제 두 궁이만 알 수 있죠. 그런 상태에서 갖다 붙여서 인사형이니까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큰 오류가 생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제가 이거대로 인목이 흉신이냐 길신이냐에 따라서 올해 이제 운의 흐름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인목은 생지라겠죠. 역마성인데 이 사화도 역마성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활동적으로는 활발하게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다음은 이제 묘월이죠. 묘월이면 봄의 한 가운데잖아요. 그런데 이 인목과 인월의 목과 묘월의 목은 차이가 있다. 인월은 이제 인목은 양목이라 튼튼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묘월의 목들이 활발하다. 이런데 또 목이 많으면 좋지 않겠죠. 특히 인월생들, 묘월생들 특징을 보면 22년, 23년, 24년이 인묘진 목이잖아요. 그래서 원국에 특히 제가 월지의 힘은 다른 궁이보다 막강하다고 했죠. 그런데 목이 많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완전 이제 퇴과된 형태인데 그런 분들은 인묘진 22년, 23년, 24년들이 힘들었을 거다 이렇게 봐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올해부터는 좋겠죠. 이 많은 목들을 극하는 것보다는 설기에서 힘을 빼주는 게 운이 훨씬 좋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또 특징이 묘월인데 이제 뭐가 돼요? 묘술합이 되죠. 이거는 이제 육합인데 묘술합하다 그러면 이게 화로 바뀌지 않냐는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특히 잘 살펴야 되는 게 육합 중에서는 제가 왕지는 항상 월지에 왕지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삼합은. 근데 이거는 육합인데도 왕지가 월지에 있어요. 그럼 월지의 힘은 강하다겠잖아요. 근데 월지의 힘이 강한데 묘술합 하면은 목으로 바뀌면 괜찮은데 이 월지가 강하잖아요. 그러면 화로 변한다. 근데 이게 화로 변할까요? 화로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화로 변하려면은 이 지지나 천간 쪽으로 화국이 강해지면 이런 경우에는 묘술합화가 가능하겠죠. 그런데 특히 이제 묘술합화라는 게 뭐 시지나 일지에 묘술이 된다. 그리고 월지에 화국이 강하다. 사화나 오화가 있어요. 그럼 뜨거운 계절이잖아요. 그럴 때에는 묘술합화가 돼요. 이거는 화국으로 흘러간다고요. 근데 이게 월지에 묘목이 있고 연지에 술토가 있는데 묘술합화가 된다? 이 봄의 한 가운데인데 이런 거는 묘술합화가 되질 않아요. 그 대신 묘술합으로는 해석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이제 보면 돼요. 그리고 올해 이제 사화인데 똑같아요. 인목하고. 근데 묘목과 사화가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이 강하신 분들은 올해가 나쁘지 않다. 이제 올해부터는 올해가 이제 을사년이고 내년에는 이제 뭐예요? 병오, 27년에는 정미잖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목이 강하신 분들은 괜찮다. 그런데 목이 혹시나 이제 월지에 있다고 해서 힘이 무조건 강하다고 그렇게 보면 안 된다겠죠. 근데 목이 약하신 분들은 목생 화로가기 때문에 힘이 빼앗긴다. 그래서 다소 불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진월이죠. 진월이면은 청명과 고구에 해당이 돼요. 근데 여기 특징이 보면 진술충이 되잖아요. 진술충. 그런데 이 토충들은 보면 작용력이 의외로 약해요. 오히려 축술미 삼형 작용이 더 강하게 일어난다 해서 이 토충들은 이제 법붕자를 써서 붕충이라고 해요. 그래서 충이 빨리 오면서 빨리 소멸을 한다 이렇게 보는데, 아니 예를 들어서 인신사회의 생지충이나 좌우묘의 왕지충이 있는데 이런 것은 금과 목이 충을 하고 수와 화가 충을 하는데 왜 토는 똑같은 오행인데 이게 충을 할까 이렇게 보는데 궁금하잖아요. 근데 왜 충을 하겠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토는 카멜레온과 같다. 토는 순수한 토로 보면 안 돼요. 그 상황에 따라서 수로도 되고 화로도 되고 목으로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히 이제 천간은 그나마 쉬운데 지지는 이제 체용의 변화가 있다. 그래서 천간은 체용이 같죠. 실제 보여지는 오행과 쓰임새가 같다. 이래서 목이면 그냥 목이에요. 근데 지지는 그렇지가 않다. 규합에 따라서 얼마든지 오행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예를 들어서 진토는 뭐 술의 창고 고지, 여기는 이제 미토는 이제 목이죠. 술토는 화, 축토는 이제 금이에요. 금의 창고인데 이게 묘지로도 되고 어떤 때는 고지로도 돼요. 근데 왜 진술충이 될까? 같은 토끼리. 그것을 보면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보면 돼요. 지장간을 봐라. 항상 지장간을 봐야 되는데 진토 속에 지장간은 뭐가 있어요? 진토 속에는 을목과 이제 여기에 을목, 그 다음에 이제 중기에 개수가 있죠. 그 다음에 본기에 무토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술토는 뭐가 있어요? 술토는 이제 여기에 신금, 그 다음에 중기에 정화, 그 다음에 본기에 무토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본기와 여기를 이렇게 엮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항상 여기는 여기끼리, 중기는 중기끼리, 그 다음에 본기는 본기끼리 봐야 돼요. 그렇게 보는 건데 여기에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을신충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중기에 보면 정화와 개수가 정계충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지장간에서 여기와 중기가 충이 일어나기 때문에 진술충이 되는 거예요. 붙으면서. 그러면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진술충이 될 때는 항상 뭐 우리가 계고 얘기를 하잖아요. 원국에서 진술충이 일어났을 때는 이제 계고작용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천간에 이제 갑목이 있다. 그래서 갑진이에요. 그러면 목이 있어야 이 토들을 소토시켜서 속에 있는 오행을 써먹는다 이러는데 답답하지는 않겠죠. 그래도 토가 이제 목이 토에 뿌리를 내려서 소토를 내주기 때문에 괜찮은데, 일단은 이런 상황에서는 계속 이제 평생 이제 충으로 써먹지를 못한다. 그래서 운에서 술토나 진토가 왔을 때 진술충 이럴 때 계고작용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잘 봐야 될 게 토끼리가 이제 충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오행에서 뭐예요? 오행에서 보면은 위장, 피부 이런 거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런 것들이 조금 약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또 올해 제가 이 화국이 강해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사술, 기문 이런 거는 읽지 말라겠잖아요. 이 사화와 이제 진토를 보면 화생토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지지에 토국이 강하신 분들은 오히려 화생토가 안 좋겠죠. 그런데 이 지금 이런 상황에 다른 궁의를 모르는 상태에서 사화가 오면서 좋다 나쁘다 해석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지지에 토국이 강하신 분들은 오히려 강한 곳에 화생토를 해주기 때문에 좋지는 않겠죠. 또 하나 이제 제가 이 계절의 끝자락이죠. 끝자락인데 봄의 끝, 여름, 뭐 가을, 겨울인데 다 토로 돼 있잖아요. 토가 두 개인데 토의 특징들을 보면 토는 뭐라겠어요? 그 가교 역할을 잘한다. 이제 중개자라고 보면 돼요. 이런 분들은. 근데 토들이 보면 천간에 간목이나 차라리 이제 을목도 괜찮은데 이제 간목이 소토를 잘한다고 했죠. 근데 목이 있어야 이 토들은 답답하지 않다. 그래서 토는 뭐예요? 화개살이라겠죠. 화개살은 화려함을 덮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덮을 개자를 쓰는데 이런 분들은 뭔가가 답답해요. 잘 안 풀리고. 그런데 목이 있으신 분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목이 없는 사람은 목이 와야 소토작용을 해서 이 토들은 답답하지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여름이잖아요. 여름인데 화국으로 올라가겠죠. 이런 때는 뭐예요? 사술 귀문이 되겠죠. 이런 때에는 귀문으로 읽으면 돼요. 그러면 귀문이라는 게 뭐예요? 귀문살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 예민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 사화도 그렇고 술토도 그렇고 이 천문성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예지력이 좋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화는 여름이잖아요. 이 술토는 이제 화의 창고라고 보면 되는데, 같이 화생토되지만 이 토는 건토이기 때문에 이 화로 빨려 들어갈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토가 약해진다. 그런데 올해 제가 화가 강해진다고 했잖아요. 올해 또 사화가 오면서 화생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 화가 구실 작용을 더 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오히려 이런 때 화토동법을 쓰라겠죠. 근데 이 술토는 건토인데 이게 작용력을 점점 더 잃을 확률이 많이 있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또 이 사화와 술토를 같이 깔았는데 이 사술 기문은 종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뭐 종교라고 해서 다 각자 뭐 종교가 많겠죠. 뭐 기독교도 있고 뭐 불교도 있고 그래서 무속신앙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꿈을 꾼다 그러면은 꿈도 잘 맞아요. 이 사람들은 예지 능력도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올해 이제 사화가 오니까 화국으로 올라가면서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근데 궁의별로 다 오행들이 있어야 운의 흐름을 정확히 읽을 수 있지만 10명 중에 6명, 많으면 7명은 나쁘게 흘러갈 확률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오화죠. 오화면은 여름의 한 가운데예요. 그러면 망종과 하지에 해당이 된다. 근데 여기에 특징을 보면 이제 오수랍화가 돼요. 근데 인목이 하나 빠졌죠. 인오술인데 제가 이 삼합은 항상 형성이 되려면 월지가 왕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삼합이라는 것이 인목이 빠진다. 인오술 세 개가 있다고 해서 삼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왕지가 월지에 자리하고 있으면
오수랍 두 개만 있어도 반합, 준삼합이 된다. 단지 이게 그렇게 이 삼합이 된다는 것은 이 술토가 작용력을 잃어요. 이 술토가 오수랑 화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화의 힘은 더욱 막강해지고 이 토는 술토는 기반이 되고 동화가 된다 이렇게 보는데 구실이 안 된다. 작용력을 잃는다고 봐요. 그리고 더군다나 또 월간이나 연간에 화가 자리하고 있다. 투출이 돼 있으면 이것은 완전한 합파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이제 조우법으로 읽는데 제가 조우는 이제 여름과 겨울생들은 조우용신을 첫 번째로 따진다. 그런데 여름생, 겨울생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조우용신이 맞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후 미월생이라고 해서 조우를 따져야 되는 사람이 있고 조우가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뭐가 우선일까요? 명리학에서는 순환상생 원리를 가지고 강한 것은 제어하고 극하고 약한 것은 생하고 도와준다. 그래서 억부예요. 누를 억자, 돌 부자를 써서 억부법을 따져야 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일단은 이제 오수랍이 됐잖아요. 다른 궁인을 빼고. 그래서 화국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것은 조에서만 봐도 좋지 않게 흘러간다. 이제 조는 뭐라겠어요? 제가 환경적인 거라겠죠? 환경이 받쳐주질 않는다. 그래서 이 사화월생과 오화월생은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다. 여기도 또한 10명 중 10중 8구는 불리하게 흘러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여름의 이제 마지막이에요. 미월이죠. 소서와 대서 두 절기에 해당한다. 근데 여기에 또 특징이 있네요. 술미형을 짜고 있어요. 근데 술미형 그러면 아까도 똑같이 진술충과 마찬가지로 그러면 술미형은 왜 또 형이 될까? 제가 지장간의 동태를 보라겠죠. 그 여기서 보면은 이 미토의 지장간을 봐요. 지장간을 보면 미토에 뭐가 있어요? 여기를 보면은 정화가 있죠. 정을 기니까. 그 다음에 술토는 신정무예요. 그러면 여기에 신금이 있어요. 그러면 정신충이 되겠죠. 이게 뭐 우리 명리학자들도 보면은 이걸 충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 그냥 극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랬죠. 충과 극의 차이는 크지 않다. 더군다나 이 음과 음이잖아요. 정화도 음이고 신금도 음이다. 음과 음의 관계는 극보다는 충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충이나 거의 마찬가지 작용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신 충으로 읽는다. 그래서 이게 형이 되는 거예요. 뭐 일단은 충도 그렇고 형도 그렇고 관계가 맞지가 않잖아요. 합은 서로가 귀합하고 합하려는 성질이 있지만 충과 형은 관계가 껄끄러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좋지는 않다. 근데 이게 술미형이잖아요. 축토가 빠졌어요. 축토가 세 개가 와야 축술미 삼형인데 운에서 특히 이제 대운이나 세운도 마찬가지예요. 대운과 세운에서 축토가 올 때 축술미 이런 때 삼형이 돼요. 그럴 때는 이런 분들은 신수가 좋지 않다. 여러 가지로. 그리고 특히 이런 토에서 축술미 삼형은 토잖아요. 그래서 토도 다치지만 지장 간에 충극하는 관계들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특히나 일간이 신약하고 음일간인 분들이 더 크게 문제가 될 확률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지지에 지금 뭐 월지나 연지 또 일지 뭐 이렇게 시지도 마찬가지지만 토가 많으신 분들은 화생 토 흘러가서 좋을 게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불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는 가을로 넘어가서
신월이죠. 그러면 절기상으로는 입추와 처서에 해당이 된다. 근데 입추가 시작해서 가을의 시작인데 이때는 이제 8월 휴가철 거의 끝 마무리죠. 그래도 이때는 엄청 조열하고 더울 때예요. 그래서 이 신월생들은 순수하게 금으로 보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다. 조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봄, 가을생들은 조우를 안 따지는 게 좋다. 제가 저번 시간에 이제 조우 용신을 다루는 이제 고서가 궁통보감이라겠죠. 난강망이라고 하는데 궁통보감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전부 다 조우를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에서는 이제 학자들 대부분이 봄, 가을은 조우를 잡지 않는다. 그래서 여름과 겨울만 조우를 중시 여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여기에 또 신금과 술토가 있죠. 그러면 어떠한 특징이에요? 신유가 빠졌죠. 신유술 그러면 이제 방합이잖아요. 근데 이 가운데에 왕지가 빠져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리고 방합이라는 것은 생지와 왕지가 있다고 해서 그것 또한 방합이 안 된다. 이 방합이라는 것은 세 개의 글자 신유술이 같이 또한 붙어 있어야 순서대로 붙어 있어야 방합이 형성이 되고 이 생지와 고지 두 개만 가지고는 전혀 방합으로 읽으면 안 된다 이렇게 봐요. 근데 합중에서도 지지에 이제 합중에서도 이 방합이 있고 삼합이 있죠. 방합과 삼합은 생지, 왕지, 고지 세 개가 합쳐진 거예요. 근데 이게 합쳐졌을 때 합이 형성이 됐을 때는 방합의 힘이 삼합보다 다소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방합이 되는 경우들은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보면. 근데 여기는 이제 뭐예요? 토생금이죠. 토생금으로만 읽어요. 근데 올해는 사화가 오는데 사신 합도 되고 사신 형도 되고 사신 파도 된다고 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다른 궁의를 봐야 이거 합으로 읽을 것이냐 형으로 읽을 것이냐 파로 읽을 것이냐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렇게 보지 말고 일단은 화극금으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월지는 이제 직업궁이라겠죠. 이 월지는 직업궁이다. 그래서 화극금에서 이 직업궁을 한 번씩 때려주잖아요. 월지를 충해주는데 금이 많으신 분들, 금이 강하신 분들은 화극금으로 한번 때려주면 나쁘지 않다. 그런데 단지 이제 금이 강하게 태과가 돼 있다. 그런데 이 약한 이제 화가 금을 강한 금국을 화극금하면 오히려 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오히려 더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뭐 예를 들어서 사화가 오는데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원국에 어떤 오행으로 짜져 있냐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이제 유구머리죠. 유구머리면 가을에 이제 한 가운데죠. 백로와 추분에 해당이 된다. 이제 백로와 추분은 뭐라겠어요? 백로는 이제 이슬이 첫 이슬이 맺히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특징이 보면 유금과 술토가 있다. 그래서 유술 그럼 뭐가 있을까요? 이제 신금이 빠졌죠. 여기에 일지에 신금이 있으신 분들은 신유술 이거는 완전한 이제 방합이 형성이 돼요. 이런 것은 이제 술투도 똑같이 금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금국이 강하다. 그리고 또 금의 특징이 뭐예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강하고 치밀하고 냉정하신 분들이에요. 금이 많으신 분들은 그렇다. 또 예를 들어서 금이 식상이다 그러면 말 부드럽게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굉장히 강단 있고 뻣뻣하고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해석이 예를 들어서 이 금이 강하다고 해서 금이 식상이냐 재성이냐 관성이냐 인성이냐에 따라서
이 해석이 이렇게 천차만별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올해 이제 사유 또 금이잖아요. 유술, 내가 신금이 없으면, 생지가 없으면 유술, 금, 이게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사유, 일단은 어떻게 됐든지는 사유, 금이에요. 그쵸? 축토가 빠졌잖아요. 제가 삼합은 2개만 있어도, 합이 형성이 된다. 그리고 월지의 삼합에서는 항상 월지가 왕지여야 된다겠죠? 근데 운에서 오는 것도 이 월지의 왕지와 합을 하면 사유금이 돼요. 근데 사유금이 돼서 유금의 힘은 강해지지만 이 사화는 살아있다. 근데 이 사화가 동화되고 기반이 되려면 천간에 여기에 그래서 신금이 있다. 월간에 그럼 신유지. 그 다음에 여기는 뭐요? 경금이 있다. 그러면은 경술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 신금이 하나 있어도 되고 여기 경금이 하나 있어도 돼요. 그런 경우에는 이 금이 천간에 투출이 돼 있는 경우에는 사유금 이렇게 해서 완전한 금으로 바뀐다. 그 대신 그럴 경우에는 이 사화가 기반이 되고 동화가 된다. 이제 기반이 된다는 것은 묶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반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흔히 보면 예전에 이제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도 있지만 소를 묶어놓고 할 때 이제 고피가 있어요. 묶어놓는 것을 기반이라고 해서 이걸 기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화된다는 것은 이 기능이 사라지고 화의 기능을 잃고 금으로 빨려간다. 이래서 이제 동화된다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게 화가 아니고 이것도 다 금으로 바뀌는 거겠죠?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제가 이렇게 풀어보니까 올해 이제 유구월에 태어나신 분들이 올해 해석이 천차만별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이 유구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특히 잘 올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좋으신 분들은 또 좋고 나쁘신 분들은 또 엄청 안 좋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의 이제 마지막이죠. 여기 무슨 특징이 있어요? 술토죠. 그러면 술술인데, 이게 술술 풀린다 해서 술이 아니에요. 근데 술술 풀리려면 천간에 제가 이제 토가 강하신 분들은, 화개살이라겠죠. 답답하죠. 근데 이 특히 이제 양목들이 있어야 이 토를, 소토에서 답답함이 해소된다. 그래서 목을, 천간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목이 없으신 분들은 살아가면서 조금 답답한 것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뭐 사술기문은 보지 말라겠죠. 근데 화생토 되는데 토가 강하신 분들, 이런신 분들은 조금 이제 불리하다. 이렇게 또 봐요. 그리고 또 이제 겨울로 흘러가죠. 겨울로 흘러가면 이제 입동과 소설 두 절기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러면 술토와 해수는 뭐예요? 천문이네요. 술의 천문이다. 그리고 또 술의 천문인데 제가 이제 천문성들은 뭐라고 했어요? 이런 분들은 감각적인 일을 하면 좋다 그랬죠. 이러신 분들은 활발한 사람들이 없어요. 이 술의 천문을 깔고 있는 분들은.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국수가 잘 돼요. 양과 양이잖아요. 그래서 이 술토는 건토이기 때문에 이 해수를 극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올해 이제 특징이 수국화 또 사해충이 되잖아요. 극을 하면 토가 해수를 극을 하고 있는 와중에 여기에 해수와 사화가 또 사해충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수국화이긴 하지만 충은 제가 서로 다친다겠죠. 근데 이게 더 다치겠죠. 더 다치지만 이것도 충을 하면서 또 극을 하면서 이 해수의 힘도 빠진다. 그런데 이제 잘 봐야 될 게 있어요. 만약에 이제 겨울생인데 춥죠. 조우상으로는.
근데 지지의 수국이 강하다. 이래서 또 천간에 여기도 이제 수다. 만약에 이제 개해다. 그러면 이제 수가 튼튼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조우로는 또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국이 강하신 분들은 오히려 좋고, 이 또 겨울생이지만 목화가 강하신 분들은 또 좋지 않다, 이렇게 또 봐야 돼요. 근데 전체적으로 조우로만 볼 때는 이 겨울생들이 나쁘지 않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자월로 가볼까요? 자월이면은 이제 겨울이죠. 겨울의 가운데인데, 대설과 동지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특징은 자수와 술토는 뭐 큰 특징은 없어요. 이것도 이제 토국 수 관계예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조가 이제 겨울생들이 이제 화가 부족하신 분들은 필수로 이 화가 와야 돼요. 그래서 이 자월생들의 대부분은 올해부터는 좋은 분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제가 좋고 나쁨을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빠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해요. 못하는 게 전체적으로 궁이별로 오행들이 있어야 알 수 있는데 모르잖아요. 모르고 또 특히 일간이 어느 일간에 따라서 십성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또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는 것은 환경적인 거라겠죠. 조우는 환경적으로 조우는 받쳐준다. 그래서 좋게 흘러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겨울의 마지막이에요. 대설과 동지에 해당이 되겠죠. 이 축월은. 여기도 보면은 이제 어떤 특징이 있어요? 축술형이 되겠죠? 축술형이 되는데, 축술 미토가 빠졌죠? 그러면 축술미 삼형인데, 특히 이런 분들은 이제 미토가 올 때, 대운세운에서 미토가 올 때 삼형살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27년도죠? 이제 아직 이제, 남았는데, 27년도에는 이제, 정미예요. 정미에 이 미토가 올 때, 축술미 삼형이 발동을 한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27년도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신수에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또 일간이 신약한 경우는 특히 더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또 이제 올해 이제 사움이잖아요. 근데 이 축토는 순수하게 토로 또 보면 안 돼요. 이 축토는 꽁꽁 언토잖아요. 그래서 작용력을 잃는다고 봐요. 그래서 특히 이제 아까 제가 목으로 소토를 내줘야 좋다고 했는데, 그럼 이런 경우에는 목마르면 무조건 소토가 돼 좋냐? 그렇지가 않다. 이 축토는 추운 꽁꽁 언 땅에서 목이 있다고 해서 이게 소토가 안 된다. 그런 때는 천간에 예를 들어서 병정화가 있으면은 그나마 최고 좋겠죠. 목도 있고 화도 있고 이러면 소토작용이 잘 되고 팔자가 좋으신 분들이지만 그게 어떻게 사주가 내 뜻대로 그렇게 되지가 않잖아요. 그래도 이제 축월생들은 사오미로 가면서 나쁘지 않다. 환경으로는 받쳐주겠죠. 그래서 이 토의 기능을 한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금전적으로도 유리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